자, 1교시 듣기평가. 오늘은 한덕수 총리 발언으로 준비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예, 우리 땅 영토가 맞죠? 아닙니다. 예.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 헷갈립니까? 실언입니까? 아니면 무의식의 반로입니까? 야당 질의에 무조건 부인하려다 나온 실수인지 아니면 독도에 대한 모식적인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것인지 의아합니다. 이 곤혹스러운 말실수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지금부터 적어주시죠. 자, 예. 망설임 없이 다들 지금 일필의지 쓰고 계세요. 자, 준비되셨으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국정이 지루한 회전문 총리. 지루하다? 저는 말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잦다는 거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의 긴장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대정부 질의할 때 제가 대정부 질의 총리 답변을 유심히 봤는데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는 너무 국정 현안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답변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지는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리가 아무리 이게 이 장식용 총리고 의전용 총리라고 하더라도 총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분이 이제 관료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장관도 했고 부총리도 예. 했고 총리도 했고 주미대사도 하시고. 네, 주미대사도 하셨고 그런데다가 로펌으로 회전문 2바퀴째잖아요 벌써. 아마 이번에 총리 그만두시면 또 회전문 속으로 들어가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이 보면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국정이 지루해요. 그러니까 현안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현안에 대한 자기의 입장도 없고 그저 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나가라니까 나와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말실수도 하고. 그럼 지루해서 재밌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좀 흥미를 위해서? 본인이 지루한 거죠. 거기에 열정도 없고 욕망도 없고 왜 저런 분이 총리를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독서를 퍼부으셨어요. 자, 김성회 소장 그 사세가 뭡니까?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송혜교와 현빈이 주인공으로 나왔었던 드라마. 노희경 작가의 아주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하나죠. 별도의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 우리 같이 이제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사는 그냥 서민들이 있는가 하면 저쪽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총리님 신고한 재산만 85억이죠. 그다음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비서실장 재산 신고액이 200억이에요. 그리고 박문교 우리 국무조정실장도 70억 넘는 재산을 신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덩이 이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총리께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돌덩이를 치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비유였죠?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표현합니까? 의무는 없습니다.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세요. 아까 대법원 판결 잘 모르겠고 그 1억 배상금 꼭 받아야 되나? 1억이 있고 없고 그렇게 큰 차이인가? 아니 그리고 그 돈 포스코에서 적당하게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의 70년 넘게 쌓인 한과 대법원의 판결조차도 그냥 치워야 되는 돌덩이로 인식을 하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20몇 살에 전부 다 시험 봐서 사법시험 붙어서 검사 판사 된 다음부터는 혹은 이제 행정관료가 된 이후로는 싹 잊고 평생 살았던 것이 다시 대중들 앞에 나오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죠. 그 사세로 해석이 됐다. 김근식 교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무책임 총리. 책임? 충청도 사태로 책임져를 책임져 그러잖아요.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책임 총리라고 이제 불리우면서 임명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정부 각 부처를 통할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변 자체가 논란거리도 많고 책임 총리가 무책임한 총리로 지금 보이는 모습이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임감을 지금이라도 좀 깨닫고 국정을 잘 챙기시는 게 필요하다. 김용남 의원은 뭐라고 쓰신 거예요? 나 피곤해. 나 피곤해? 그러니까
그 한덕수 총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도 영어 단어 공부도 하시고 항상 예. 이렇게 학구적이시라고 해요. 예, 근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는 기백, 기상 이런 게 좀 찾기가 어려워요. 아. 그리고 요새 대정부 질문이나 공식석상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의욕적인 모습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아니 의혹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원래 국무총리에게 책임을 맡기면 대통령은 총리하고만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총리에게 국무 관련돼서 우리 국무위원들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 정부는 일단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고 장관한테 직접 연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굳이 총리를 설득하거나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가 있지만 모든 조정은 대통령실에서 하고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역할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업무에서 이 대통령이 총리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랑 직거래하려고 그러지 총리랑 말을 섞으려고 하지 직거래. 않고 그렇게 되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겠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쉬지 뭐라는 마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책임 총리라 하면 그 총리의 권한이 상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총리의 영이 서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뭐 이해찬 노무현 정부 시절의 총리라든지 네. 아니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이낙연 총리 정도 그게 이제 책임 총리의 위상이고 책임 총리의 모습이죠. 근데 한덕수 총리는 이제 총리로 임명될 때부터 과연 공무원만 하셨던 한덕수 총리가 영이 서는 그런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애초부터 좀 의문시 됐던 거고 그분이 스펙이 좋잖아요. 예. 관료로서는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이 본인 정부가 안고 있는 이런저런 약점을 커버하려고 그런 분을 세웠으나 권한은 주지 않은 거죠.